이제 부진점 부작위 범위 특별 요건 보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공통 구조를 봤잖아. 근데 이제 이 공통 구조를 부진점 부작위 범위 경우에는 이 공통 구조를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이 특별 요건까지 성립되어야 이제 성립하는 부진점 부작위 범위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진정 부작위 범위과 다르게 부진점 부작위 범위는 공통 구조 이외에도 자기범을 부작위로 실현시켰을 때 처벌하는 유형이므로 이런 특유한 구조까지 성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보면 이 4개의 파트가 있는데 특별 요건에 먼저 동치성, 부작위의 동치성, 결과, 고의, 과실 이렇게 파트가 있네. 가장 먼저 동치성을 먼저 보면 동치성에는 그 보증인적 지위와 행위 정형의 동가치를 요구해. 형법 제18조에는 이 자기 의무, 즉 보증인적 지위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고 이 보증인적 지위에 대한 예시로 선행 행위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또 통설 판례에서 그 법령, 계약, 조리 이것까지 요구한다고 보충이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인데 그 형법 제18조에는 앞서 말했듯이 자기 의무, 보증인적 지위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통설 판례는 이 보증인적 지위 이외에도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 또한 요구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요건이 늘어나는 거니까 명문에도 없는 형법 제18조 명문에 없는 요건이 늘어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가 이런 쟁점이 있는데 이렇게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들어가는 것은 범죄가 더 성립하기 어려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피고인이 이익으로 이게 귀결되는 거지. 따라서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이므로 이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법한 유추, 그러니까 올바른 유추, 유리한 유추 해석이니까 문제 없는 유추 해석이라는 거죠. 두 번째 쟁점은 이제 그 행위정의 동가치성은 행태가 정해져 있는 범죄인 행태 의존적 결과 야기범. 그러니까 그 사기죄의 기망행위, 뭐 특수폭행죄 폭행처럼 이렇게 행태가 정해져 있는 범죄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결과만 발생하면 성립하는 범죄인 순수 결과 야기범. 이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판례는 순수 결과 야기범에서도 행위정의 동가치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이제 조금 더 어려운데 15번에서 조금 더 쉽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면 이제 미수가 가능한지 그 결과 발생을 요하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진장 부작위 보면 결과 발생을 요한다고 했잖아. 다시 결과 발생을 요하니까 이 미수범 처벌이 가능한가가 문제가 되는 거고 이 기소와 미수를 구별하기 위한 이 부진장 부작위면 실행의 착수가 언제인지 문제가 되는 거야. 또 결과 발생이 요하기 때문에 이 부작위 행위와 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문제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보면 결과에 이제 미수가 가능한지 실행의 착수가 언제인지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 또 문제 이렇게 세 파트가 또 있는 거지. 부진장 부작위면 결과 발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보면 미수가 가능한지 이것부터 보면 진정 부작위 범인 경우에는 거동범위라고 해서 결과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했잖아. 그렇지만 부진정 부작위 범은 결과 발생을 요하니까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이제 진정 부작위 범도 그 퇴거부정죄랑 집합명령 그 불이행죄 뭐 이거는 퇴집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 입법상이 과오로 보고 그냥 규정만 있다고 보면 돼. 실행의 착수 판례는 부진정 부작위 범인 실행의 착수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절충설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구성요건의 결과 발생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에도 보증인이 이를 제지하지 않고 여전히 부작위할 경우에는 그의 보증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이 시점을 실행의 착수 시기로 본다. 그러니까 그 결과 발생 위험이 구체화될 때 부작위하면 이때가 이제 실행의 착수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돼. 그다음 인과관계 요구된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 발생이 방지될 수 있었다. 뭐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고의 부작위 범위 공통 구조에도 아까 말한 공통 구조에서도 고의가 요구됐잖아. 위에서 공통된 거에서도 이렇게 구성 요건에 이게 고의가 요구됐는데 부진정 부작위 범위 경우에선 이 공통 구조 이외에도 부진정 부작위 범위 특유한 구성 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고의가 성립된다. 보면 일반적 자기 가능성과 자기 의무는 고의 인식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 자기 가능성은 아까 행위 요소라 했고 자기 의무는 이따 이제 2분설에서 얘기할 거지만 그 보증인적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이고 자기 의무는 미부성 요소이기 때문에 자기 의무도 고의 인식 대상이 되지 않는 거지. 이따
보충 설명하도록 할게. 이분설 나오는 거기서. 과실. 부진정 부작위범과 진정 부작위범 모두 부작위로 행한 자기범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다면 과실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 다만 형법상 과실이 진정 부작위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 둘 다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과실로 돼. 하지만 형법상 아직 진정 부작위범에 대해서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는 없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쭉 보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 형법은 부작위범이 성립 요건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나요? 네,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18조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여기서 이제 명문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그러니까 즉 이걸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위험을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생된 결과에 의해 처벌한다. 형법 18조 명문 지문이죠. 맞는 지문. 그럼 이제 형법 부진정 부작위범이 특별 성립 요건 중 인과관계. 아까 결과 발생을 유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객관적 기속도 문제된다 이렇게 했었지. 보면 이제 진정 부작위범은 거동법. 그러니까 진정 부작위범은 왜 인과관계가 객관적 기속이 문제되지 않나요? 거동법이니까.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진정 부작위범에서는 인과관계가 객관적 기속이 문제되지 않는데 부진정 부작위범은 결과범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이 문제된다. 그래서 보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거 뭐야? 살인은 자기범이잖아. 근데 이걸 부작위로 행했네? 부진정 부작위범이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있어서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된 경우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24년도 변호사. 이건 이제 내가 최신 기출에서 또 갖고 온 건데 부진정 부작위범의 실행위 착수에 관한 내용이네. 업무상 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 바, 이런 부작위를 실행위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진다. 아까 뭐라고 했어? 실행위 착수. 구성요건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에서도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가 부작위를 한 경우에 이때를 부진정 부작위범이 실행위 착수로 본다라고 했잖아. 결국 핵심은 업무상 배임죄 뭐냐? 업무상 배임죄를 부작위에 했다. 자기범을 부작위에 했네? 부진정 부작위범이네? 제1쟁점 체크하고 부진정 부작위범인데 이제 실행위 착수 언제? 이 여기 있잖아. 구성요건적 발생의 결과의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캐치해야 될 거 제1번 업무상 배임죄를 부작위에서 향한 거 부진정 부작위범이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실행위 착수 시기는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에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가 부작위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실행위 착수를 본다. 따라서 맞는 지문.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정형이 동가치성에 대해서 아까 내가 15번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한다 했잖아. 보면 행위 정형이 동가치성. 보증인이 부작위가 자기에 의한 구성요건 실현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이고 그 다음에 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이유. 이건 좀 딥한데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 보면 쟁점 1. 명문구적 없는데 행위정의 동가치성까지 요하는 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이니까 죄행범죄에 반하지 않는다. 아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쟁점 2. 이 행위정의 동가치성이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 없는 이유. 가장 먼저 이 행위 정형이 무슨 의미인가? 이거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행위 정형이랑 그 자기 정범이 정형, 즉 행태 의존적 범죄, 행태 구속적 범죄라고도 하는데 이게 행태가 딱 정해져 있는 범죄인 거야. 아까 예를 들 때 사기죄를 예로 들었지. 사기죄 뭐 있어야 돼? 기망행위라는 게 있어야 되고 특수폭행은 뭐 있어야 돼? 흉기로 사람 때려야 되잖아. 이런 거 이제 행태가 딱 요구되는 범죄, 행태가 의존적인 범죄, 이런 범죄들은 이렇게 행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부작위로 범할 수 없다. 딱 생각해봐. 몽둥이로 때려야 특수폭행인데 가만히 누워있는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부작위로 가능해? 안 되잖아. 또한 대부분의 범죄는 이렇게 행태가 정해져 있는 범죄가 아니라 순수 결과 야기범, 결과가 발생한 바로 성립하는 범죄인 순수 결과 야기범인데 이때는 보증인적 지위만 있으면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은 크게 문제없이 보통 인정됩니다. 하지만 물론 판례에서는 부진정 부작위범이라면 단순한 순수 결과 야기범에서도 행위 정형이 동가치성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딱 떠오르지 않지만 내가 그래서 직접 판례문에서 이 순수 결과 야기범에서 행위 정형이 동가치성을 판단하는 예시를 갖고 왔어. 보면 그
의리 91도 2951 판례를 인용한 건데 보면 의리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이자 이미 죽었잖아. 결과가 발생한 이상 이 행위 정의의 동가치 즉 이 보증인의 부작위가 자기랑 동등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죽었는데 사람을 자기를 죽이나 부작위로 죽이나 어쨌든 죽인 결과가 똑같잖아. 따라서 이 결과가 발생한 이상 다시 결과가 이 발생한 이상 행위 정의의 동가치는 문제없이 바로 인정이 되는 거야. 문제는 이제 이 갑이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지 즉 자기 의미가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미 죽은 이상 결과가 발생한 이상 행위 정의의 동가치성은 바로 인정이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좀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을 갖고 이제 기출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야. 보면 이제 부진정 부작위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니죠. 명문 규정 없어. 그다음에 이제 일부러 건축 자재를 토지 위에 쌓아두어 공사 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 자신이 공사를 위해 쌓아두었던 건축 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자기범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출시문 읽어보면 갑이 A와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A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둔 건축 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는 경우 갑이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A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와 동등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갑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아니죠. 일부러 한 게 아니고 그냥 공사 현장은 자기가 공사를 위해 쌓아두었던 걸 그냥 치우지 않은 거잖아. 이런 부작위를 자기범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거야. 따라서 이 부작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당연히 다른 거지. 내가 이 새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전자재 막 갖다 놓는 거랑 내가 일하다가 이 새끼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안 치워버리는 거랑 다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도식을 정확히 기억하자. 행위정의 동가치성은 부작위범의 특별 요건이지 공통 구조가 아니다. 항상 이 형법은 이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어. 특히 총론에서는 더욱더. 그래서 보면 행위정의 동가치성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부작위와 자기 간의 행위 반가치 동가치성이 문제이고 벌써 틀렸죠.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의 성격을 가진다. 아니죠. 행위정의 동가치성은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별 요건에 있으므로 진정 부작위범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문제된다 했으니까 틀린 질문. 근데 기출에서 기망행위를 특정한 행위 방법을 요건으로 하는 사기죄의 경우, 그러니까 행태 의존적 범죄의 경우에는 그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자기 기망행위가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할 때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던. 다르게 얘기하면 행태 의존적 범죄의 경우 행위 정의의 동가치성이 인정될 때 부작위에 의한 그 범죄가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죠. 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다수설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행태 의존적 결과범에서는 행위 정의의 동가치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결과가 발생하면 성립하는 범죄인 순수 결과 악의범의 경우에는 행위 정의의 동가치성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아까 본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될 거야. 그래서 보면 살인죄와 같은 단순 결과범과 사기죄와 같은 행태 의존적 결과범을 구별하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 정의의 동가치성은 후자의 경우에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행위 정의의 동가치성은 행태 의존적 결과범에서만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그 단순 결과범 아까 말한 그 단순한 순수 결과 악의범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부진정 부작위범은 진정 신부범이라 했죠. 아까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자에게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부진정 부작위범은 그 자기 의무자만이 성립할 수 있는 진정 신부범이다. 그다음에 이제 보증인적 지위와 그 보증인 의무의 체계적 지위 그 마지막 이렇게 학설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조범, 공동정범, 조사범 이렇게 부작위범이 이거 보도록 할게.